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댁은 저를 외가 쪽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특히 명절이나 모임만 되면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씩 하시죠. 내 친정은 참 조용하지. 명절에 인사도 잘 안 와.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연락드리긴 하는데요. 글쎄, 어디서 그렇게 딸을 가르쳤는지 속이 뒤집혀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우인의 부부가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그 남편분 그러니까 심해구가 꽤 유복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 후로 시어머니 말투는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사돈은 병원 이사장이라며? 참, 사람 보는 눈은 딸 쪽이 낫다니까. 남편은 그런 말이 들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 숟가락만 들고 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시댁 어른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즘은 사돈도 급이 맞아야지. 예전처럼 어디 촌에서 딸 데려오면 체면이 안 서. 그 자리에 저와 친정엄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말들이 그날 확 터져버릴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날 밤 친정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난 집에서 널 시집 보낸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저희 친정이 무시당하는 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친정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다음 명절엔 저희 친정 먼저 갈게요. 이젠 그런 눈치 안 볼래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지만 제 눈빛에서 단단함을 느끼셨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죠. 이번 설엔 당신 혼자 시댁 가. 나랑 애들은 친정 갈 거야. 남편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친정도 강당히 존중받아야 해. 그쪽만 사돈 아니고 우리도 사돈이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 저희 친정집엔 떡국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고 어머니는 너무 오랜만에 식구들로 북적인다며 연신 웃으셨죠. 그런데 시댁 쪽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너 설날에 왜 안 와? 무슨 일이야? 저 이번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한쪽만 먼저 챙겨야 하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명절 빠지셨다면서요?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하세요. 저는 딱 한 줄 보냈습니다. 서운하셨다면 이제 친정 마음도 조금은 이해되시겠네요. 그제야 시댁 쪽에서 하나둘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당당하게 말하면 상대도 달라진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정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요. 며칠 뒤 시댁에서 사돈끼리 식사 자리를 만들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 부부 귀국 이후 처음 있는 공식 모임이었고 시어머니는 굳이 제게도 동석하라며 말했죠. 너도 사돈들 얼굴은 봐야지. 그래야 체면이 서지 않겠니?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체면, 누구 체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고 결국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사 자리는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또 한 번 친매부 쪽 사돈을 치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은 병원 이사장님이라 하셨죠?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어디서 그런 사윗감을 찾으셨대. 그 말을 들은 제 친정어머니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저 딸이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사위보다는 사람 괜찮은 사위가 좋더라고요. 순간 자리가 쌓인 듯 조용해졌고 남편도 시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도 좀 유하게 말씀하시지. 뭐 그리 날 세우세요. 그때 저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친정을 향한 말씀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좀 날 세워야 할 때 같아서요.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친매부는 눈치를 보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시누이는 핸드폰만 바라봤죠. 그리고 그날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딸아, 오늘 엄마 참 속이 다 시원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이젠 우리도 당당해질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날 사돈 앞에서 한 말 좀 지나쳤던 거 아니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어머님은 제 친정 앞에서 하신 말들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동안 말이 없던 시어머니는 요즘 너 너무 변했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불쾌함이 아니라 불편함이란 거려.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시어머니가 먼저 물으셨죠. 올해는 친정에 먼저 간다더니 이번에도 그러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 생각이에요. 공평하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곤 말했습니다. 그래 뭐, 내 마음대로 해라. 예전 같았으면 한바탕 난리가 났을 텐데 이번엔 별다른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 당신 마음 이해해.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고 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말했습니다. 이젠 이런 대접받을 줄 아는 딸이 됐구나. 엄마는 그게 제일 기쁘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엄마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거야. 그 누구 앞에서도요. 그 무렵 시누이가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형님, 저녁이나 같이 해요. 우리 얘기도 좀 하고. 낯선 제안이었지만 저는 응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조금은 궁금했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시누이는 먼저 자리에 와 있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형님, 요즘 엄마가 많이 조심스럽더라고요. 괜히 형님 마음 상하게 했던 거 저도 미안했어요. 뜻밖의 사과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친우이도 그동안 엄마 말에 동의했던 거예요? 친우이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형님 친정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돈 어른 말씀 듣고 나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친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바뀌고 싶어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진심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그날 이후 신우이는 명절 때마다 친정에도 안부를 전하고 어머니께도 그간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되짚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불편해하면서도 들으시긴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친정어른께 한번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작은 한정식집. 조용한 방 안에 저와 남편,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한 웃음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그동안 제가 참 무례했지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것만 봐도 고마워해야 했는데 괜히 체면이니 뭐니 하면서 제가 못났습니다. 친정엄마는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보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고맙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장면, 그토록 받아들여지길 바랐던 친정에 대한 존중. 그게 드디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이제 정말 서로 좀 더 이해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봐요. 사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정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딸, 너 참 잘했다.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살아.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교훈 메시지. 가족은 조건이 아닌 존중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사돈이든 며느리든 누구든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가족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오래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